이거 세팅할 때 설레임의 염통이 지멋대로 나댔다. 와, 서킷 풍경이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게 눈앞에 꽉 찬다. 자, 이제 거진 2달 정도 사용해본 샤오미 100인치 TV.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난 몰래카메라 이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궁금해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영상 올리자마자 걸렸다. 와, 영상 올리고 바로 왕근님 수신자 찍힌 전화가 울리는데 심장 터질 뻔. 보세요. 오빠! TV를 언제 바꿨어? 나 전혀 몰랐어. 왜냐면 TV에 손자국 향이 그대로야. 그것도 연출이야? 그것도 연출이지. 자, 스파이더맨. 아 웬일이야, 미쳤나봐. 디테일이 어때? 살아있지? 왜 언제 바꿨어? 미쳤어. 나 가라고 하더니 그거 그때 바꿨구나. 왜 이렇게 막 와이프 속여먹는 거를.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언제 이런 짓을 했어. 지금 보니까 새 거네. 아니 손자국은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참 골 때리네. 아 난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너무 똑같은데 왜 바꾼 거야? 나 지금 사랑해. 험한 말이 나와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대. 그날은 평소 해보고 싶었던 차박 로망을 이룰 수 있었대. 아무튼 이후 빡시게 사용해본 100인치 리뷰. 이전 98인치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차이점: 커진 화면. 98인치에서 100인치로 커진 만큼 당연하게도 화면이 커졌다. 직접적인 스펙만 따져보면 가로는 98인치 2190mm에서 45mm 늘은 2235mm, 세로는 98인치 1255mm에서 18mm 늘은 1273mm다. 두께도 60mm에서 80mm로 2cm 정도 늘었다. 솔직히 사용하다 보니 크기만으로는 체감상 98인치와 달라진 점을 거의 느끼기 힘들었다. 가로 세로 4cm 2cm 늘은 게 티가 나겠냐고. 이전 98인치와 비교해본 느낌은 이렇다. 이게 생각만큼 커졌다라는 느낌을 못 받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베젤이다. 이전 98인치에서 두툼하게 둘러쳐 있던 금속 베젤이 좌우와 위쪽에서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사라졌다. 이런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화면은 커졌지만 전체 크기 면에선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뭐 베젤리스 느낌이라 좀 더 고급져 보이긴 한데 어쨌든 원래도 컸던 화면이 조금이라도 더 커진 만큼 괴물 같은 압도감은 여전하다. 이 크기에서 오는 감동이란 건 당최 익숙해지지가 않어. 매번 새로워. 늘 짜릿해. 이전 영화나 스포츠 볼 때의 몰입감이나 현장감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이런 장점들이 발휘되는 의외의 장르를 발견했는데 바로 홈트였다. 집에서 운동하려고 홈트 영상을 틀면 아니 미친 그 사람이 그냥 실물 사이즈로 눈앞에 서 있다. 뭔 홀로그램이세요? 화면 한 사람이 거의 실사이즈로 눈앞에 나와 있으니 진짜 현실감 오진다. 크기빨 하나로 홈트를 먼 개인 PT로 만들어버리는 매직. 자세 확인하기 쉬운 건 둘째치고 좀 농땡이 치면 바로 화면 밖으로 나와서 불호령 갈길 것 같은 느낌에 빠군하게 된다. 차이점: 주사율. 사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변화점이자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120Hz의 주사율이다. 이전 98인치의 경우 최대 4K까지 지원은 했지만 주사율이 60Hz까지 지원해서 게임할 때 좀 아쉬웠다. 근데 이번 100인치의 경우 무려 120Hz를 지원한다. 그래서인지 단자의 개수 변화는 없는데 단자 중 하나가 HDMI 2.1을 지원하는 포트가 새로 생겼다. 사실 이번 TV를 사면서 바로 이 높아진 주사율을 바탕으로 한 원대한 목표가 있었다. 남자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바로 100인치로 레이싱 게임하기다. 이걸 어떻게 참냐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레이싱 체어와 레이싱 휠 풀셋을 2달 전에 미리 세팅해놨다. 이거 세팅할 때 설레임의 염통이 지멋대로 나댔다. 와, 서킷 풍경이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게 눈앞에 꽉 찬다. 거실에서 레이싱 서킷으로 순식간에 이 세계 전이시켜버리는데 VR 체험장 갈 필요가 없다. 압도적 크기로 멱살 잡고 게임을 강제연실 소환해버린다. 저커버그 보고 있나? 이게 VR이지. 안 선생님, 안 선생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난 거실에서 풀악셀 밟는 지금입니다. 높은 주사율과 괴랄한 화면이 환상적으로 버무려져 게임 시 진심 카타르시스, 풀악셀도 함께 밟게 만든다. 차이점: 글레어. 98인치에서 100인치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변화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가 논글레어에서 글레어로 바뀌었다는 거다. 말이 좀 어려운데 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겉이 유리 같지 않고 뭔가 뿌연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게 논글레어. 유리
같은 게 스크린에 덮여 있으면 글레어다. 이전 98인치가 논글레어, 100인치가 글레어인데 딱 느껴지는 긍정적인 변화는 뭔가 화질이 선명해진 느낌이 든다. 98인치 대비 화사하고 맑은 명암비 높은 쨍한 화면을 보여줘서 디스플레이 알못인 나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화질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들게 한다. 이게 이런 장점만큼 단점 또한 극명한 변화였는데 바로 반사가 심해졌다는 거다. 특히 화면이 크다 보니 집에 있는 조명의 반사가 스크린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게 진짜 신경 쓰인다. 각도에 따라 현직 뮤탈 마냥 스크린에 쿠션 먹인 조명 눈뽕이 눈에 직격된다. 지문 또한 더 잘 먹고 눈에도 잘 띈다. 다만 스크래치의 경우 98인치는 유리가 아닌 막 같은 느낌이라 더 쉽게 나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잔잔바리 긁힘 같은 건 좀 덜한 느낌이었다. 다만 그냥 핸드폰 액정 깨지듯 박살날 것 같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덕분에 호시탐탐놀이는 파괴왕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실시간으로 즐기게 만드는 짜릿한 매력이 있다. 어쨌든 이 변화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다. 차이점, 무게. 이게 기술 발전에 따른 좀 놀라운 변화인데 TV는 커졌는데 전체 무게는 오히려 줄었다. 98인치가 71kg였는데 100인치는 64kg로 쇼니급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어이귀씨, TV 리뷰의 무게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다. 뭐 그도 그럴게 일반적인 TV야 뭐 기사님들이 알아서 배송 후 설치까지 해주고 이후 벽이나 AV장 위에 거치된 TV를 보기만 하면 끝이니까. 사실 TV에서 무게는 나와 관련이 없는 스펙이 맞거든. 본인 집에 있는 TV 대충이라도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는 사람도 없을걸. 근데 나는 내 TV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왜? 내 몸이 기억하거든. 이게 삼성이나 LG의 초대형 TV가 아닌 이상 이런 직구 극초대형 TV는 설치 때 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무게가 중요하다. 한 6, 7kg 줄어서 그런지 98인치 때의 허리가 지플립처럼 접힐 것 같은 쇼킹함이 좀 덜했다. 초대형 TV 구매 고려한다면 미리 코어 운동 빡시게 해놔라. 차이점, 가격. 이게 뭐니뭐니 해도 직구라면 가격이 중요하지 않겠어?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대형 TV는 풀구매 대행 형태를 추천한다. 예전 내 반셀프 구매 도전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이 풀구매 대행 기준 98인치가 대략 600만원 언저리, 100인치가 700만원 언저리 정도 된다. 물론 둘 다 절대적인 금액대가 싼 건 아니다. 다만 상대적인 가격을 봤을 때 국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초대형 TV 대비해서는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생각보다 두 TV의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 98인치와 100인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100인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차이점, 사운드. 사운드의 경우 기존 98인치가 8W짜리 스피커 2개가 탑재되어 체급 대비 좀 빈약한 느낌이었지만 이번 100인치의 경우 15W짜리 스피커를 2개나 때려박아서 여전히 빈약했대. 뭐 이 정도 크기의 TV를 산다고 맘먹은 사람이라면 사운드바나 스피커를 99% 따로 살 거니까. 이번에도 TV 자체에서 돌비 애트모스는 지원하고 있는데 뭐 1년 사용해보니 이건 의미가 전혀 없는 스펙이었다. 이 TV 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넷플릭스 같은 앱을 TV 내 설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앱을 깔 수가 없다. 결국 돌비 애트모스를 완전히 즐기려면 98인치 때처럼 이 기능을 지원하는 셋톱을 따로 연결해야만 한다. 이게 뭔 짓거리냐고. 차이점, 전기료. 이전 98인치를 사용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바로 소비 전력이었다. 이게 TV인지 창문형 에어컨인지 알 수 없는 시간당 450W의 탈 TV급 전력 사용량 때문에 강제로 화면 밝기를 반으로 줄여서 봤었다. 이번에는 적게나마 이 전력 소비량을 좀 줄였다. 시간당 약 400W 정도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는데 2달간 사용해본 결과 월 35kW 전후의 소비량을 보여줬다. 뭐 그래도 TV로 생각했을 때 부담되는 전력 소비량인 건 여전하다. 추가사항, 뭐 스마트 TV로서의 성능을 보여주는 스펙들, 메모리가 4기가네, 플래시 메모리가 64기가네, 와이파이 6를 지원하네 하는 것들은 다 있으나마나한 장식품 스펙이다. 왜냐면 이거 스마트 TV라고 보면 안 되거든. 내가 98인치 1년간 사용하면서 이 내부 스마트 TV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한 기능이라곤 세팅과 HDMI 단자 바꾸는 게 유일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수용이라 외부 앱은 1도 못 간다. 사용도 못하는 그지 같은 앱들만 있어서 바로 TV 틀면 자동으로 외부 입력 연결되도록 세팅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TV 전원 연결하면 바로 켜지는 국내 TV와 비교했을 때 부팅 시간이 좀 걸린다. 100인치도 이 쓰레기 같은 인터페이스 환경은 동일해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TV 켤 때마다 갖다 버리고 싶다는 왕건님의 중얼거림과 함께 내 뒤통수에 레이저가 꽂힌다. 여러분, 초거대 TV를 사용하면서 주변에서 TV 너무 커봤자 좋은 거 한때다, 눈 아프다, 눈에 다 안 들어와서
나와서 안 좋다 뭐 이런저런 염려들을 많이 들었다. 내가 1년 사용해본 진짜 리얼 초장기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역시나 처음에야 좋지 나중에도 좋다. 우리 눈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게 80인치 90인치 때라도 2, 3일이면 적응 완료다. 근데 진심 역체감이 가장 큰 영역이 TV라 큰 거보다 작은 TV 보면 무슨 비행기 좌석 패널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만족감은 98인치를 전도한 지인도 함께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야수의 심장과 미스릴 등가죽을 가진 용자여 초거대 TV로 오라.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